자, 이번에는 토목기사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토목기사 1차 필기시험 과목 중 토질 및 기초를 공부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리해야 될 내용 중 안밀 배수 여부에 따른 파괴 포락선의 유형과 특징을 알아보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머릿속에다 기억을 하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밀 배수 여부에 따른 파괴 포락선인데, 일단 한번 복습할까? 안밀 배수 여부에 따른 삼축압축 시험, 그거 뭐 있었지? 비안밀 비배수 시험, 유유 테스트, 그 다음에 안밀 비배수 시험, 그리고 안밀 배수 시험. 그래서 포화된 점토층에서 어떤 안밀을 유발시키는 상지 하중을 가했을 때 그 하중에 의해서 발생된 과잉강국수압이 소산이 될지 안 될지, 그지? 안밀이 될지 안 될지, 또는 안밀이 되면 배수가 되는 거고 비안밀이 되면 비배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안밀과 배수는 표현만 달랐지 똑같은 의미고, 비안밀과 비배수도 표현만 달랐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똑같은 점토층이라 하더라도 하중을 가했을 때 그 하중에서 물이 빠져나가느냐 안 빠져나가냐에 따라서 강도 정수가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 배수 상황을 그대로 시험실에서 삼축압축 시험할 때 배수 상황에 걸맞는 내용으로 시험을 하면은 우리가 그거에 걸맞는 강도 정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시험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거는 하중을 가했을 때 그 하중에 의해서 발생된 과잉강국수압이 다 소산이 되었을 때 강도 정수가는 요게 시험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요 CD 시험에 의해서 구한 강도 정수는 drained, 배수를 의미하는 아래첨자 D를 붙이면 CD, 파이 D, 이렇게 우리가 CD 시험에서 구한 강도 정수를 표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얘를 나는 구하고 싶은데 시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거와 배수 상황이 거의 엇비슷하면서 시험 시간이 좀 적게 걸리는 걸 알아보니까 요 안밀 비배수 시험 CU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시료가 파괴면을 떠서 파괴되는 순간 간극수압 장치에서 간극수압 U를 측정을 해가지고 전응력을 유효응력으로 환산한 다음에 유효응력으로 모아원을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공통접선을 이렇게 그리면은 요거는 유효응력으로 구한 모아원들이죠. 그죠? 그러면 유효응력으로 그린 모아원에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을 그렸을 때 요 세로 축절편이 유효응력으로 구한 내분마찰각, 유효응력으로 구한 점착력 C바가 되고, 수평선과 이 파괴 포락선이 이루는 요 각도는 유효응력으로 구한 내분마찰각 파이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토질공학자들이 요와 같은 방법으로 C바와 파이바를 구해보니까 기가 막히게도 시험 시간이 많이 걸리는 CD 시험에서 구한 요 강도 정수값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배수 상황은 요 세 가지이지만 맨 마지막에 유효응력으로 강도 정수를 구하는 CU바 테스트 요게 하나 더 개발이 되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안밀 배수 여부에 따른 삼축압축 시험을 했을 때 파괴 포락선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그게 시험 문제로 여러 번 나왔다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 유유 테스트에서 구한 파괴 포락선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냐 기억할까? 시험을 반복하더라도, 그죠? 애갑 또는 구속압력 시그마3를 계속 증가시켜가면서 시험을 반복하더라도 모아원의 직경이나 반지름은 동일하게 나온다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공통접선 그림은 당연히 어떻게 돼? 이렇게 수평선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로 축절편 요놈이 비배수 시험에 의해서 구한 점착력 CU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비배수 시험에 의해서 구한 파괴 포락선이 수평선이니까 비배수 시험에 의해서 구한 내분마찰각 파이유는 당연히 몇 도? 0도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처음 전단 시험을 했을 때 시료가 파괴되는 순간 시료에 간 최소 주응력 시그마3와 최대 주응력 시그마1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두 번째 시그마3를 증가시켜도 이렇게 시그마1. 그럼 여러분들이 이 모아원의 지름이나 반지름은 똑같죠?
그럼 여러분들 시그마 1에서 시그마 3 뺀 놈이 요 모아원의 지름인데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축차 응력 또는 축차 압력이라고 배웠고 유유 테스트에서는 요 구속 응력, 애갑을 증가시키더라도 모아원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축차 응력이 어때? 시험을 반복하더라도 똑같다는 거, 동일하다는 거, 그걸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그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야. 유유 테스트에 대한 특징만 알고 있으면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CU 테스트나 CD 테스트에서는 여러분들이 파괴 포락선의 특징이 우리 정규 함밀 점토일 때는 원점을 지나는 특징이 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요게 원점을 지나는 CU나 CD 시험 결과 그렇게 해가지고 원점을 지나는 요 내용에 대해서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규 함밀 점토라든가 느슨한 모래인 경우에는 원점을 지나는 요런 특징이 있고요. 파괴 포락선이.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아원을 이렇게 하나 접하도록 그렸어요. 그럼 시그마 3, 시그마 1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접점과 모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접선과 모원의 반지름은 수직이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는 시그마 1,0와 시그마 3,0와 시그마 1,0의 중점이니까 2분의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가 되는 거고 요거는 모아원의 반지름이므로 모아원의 지름인 시그마 1에서 시그마 3 뺀 거를 2로 나눈 요 값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수평선과 파괴 포락선이 이루는 각도는 내부 마찰과 파이고 그럼 요 각과 요 각은 동일하니까 요게 파이가 되더라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 요 직각삼각형만 볼까? 여기서 요 파이 각도에 대해서 이거분의 이거는 뭐야? 사인 함수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을 건데 사인 파이는 빗변이니까 요거분의 높이 요거. 그럼 써볼까? 2분의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 그래서 분모 분자에 이 1은 약분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파이 각도에 관해서 정리해주면은 아크 사인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파이 각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또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뭐까지도 구할 수 있냐면은 기억해? 뭐? 세타, 수평면과 우리 시료 이렇게 그리고 최대 중력면과 파괴면 이룬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요거는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다라는 공식 요것도 우리 반드시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 식에 의해서 요 그래프로부터 직각삼각형의 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파이 각도 구하고 그놈을 요 공식 요 자리에다 대입하면은 우리 최대 중력면과 파괴면이 이루는 각도 세타까지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U나 CD 테스트에서 우리가 정규 함밀 점토라든가 느슨한 모래에 대한 파괴 포락선은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나는 특징 그거 기억해주고 만약에 과함밀 점토인 경우에는 원점을 지나지 않고 곡선으로 표시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과년도 기출문제에서 다음 그래프 중 비함밀 비배수 시험에 의한 파괴 포락선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수평선 그거 기억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정규 함밀 점토인 경우에 CU나 CD 시험에서 정규 함밀 점토의 파괴 포락선은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난다. 그리고 과함밀 점토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이런 형태가 우리가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암밀 배수 여부에 따른 파괴 포락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